한동훈도 김경률도 물러섬의 출구 전략.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민주당의 5대 컷오프 기준을 겨냥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개혁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더 얘기할 겁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내지는 뭐 초짜가 포퓰리즘까지 설친다 뭐 이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정치 개혁 아젠다가 한쪽에서 나오면 마지못해서라도 뭐 비슷하게 따라가겠다든가 뭐 우리도 마찬가지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례였죠. 소위 말하는 여의도의 문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여의도의 문법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저런 발언, 이 국회의원 특권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에 한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긴급 좌담회에는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 정혁직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서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기사를 봤더니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186개가 있다면서요. 지금 기소되어가지고 재판받고 있거나 수사 중인 국회의원이 4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2024년도 수준에 부합하는 정치와 정치인을 가질 자격이 있고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격을 가진 우리 동료 시민들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변경되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김 여사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입장이랑 다르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언가 국민적인 우려의 지점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던 입장에서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이후에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라는 뉘앙스가 아니고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김경률 비대위원도 자세를 낮췄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명품의 문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만큼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특검 필요성이나 이 도이치모터스는 얘기 안 된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쇼펜하우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글자는 명랑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명랑했으면 좋겠고. 저는 3가지 사건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3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민주당을 이제 비판한 겁니다. 명품백 문제는 사과하자라고 요구했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까지 나온다. 상황은 일단 정리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에게 이거 더 나올 거 없는 건데 정치적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공세 모드로 전환을 한 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자세가 달라졌죠. 네. 어느 달부터 조금 더 안정됐고 쇼펜하우어의 명랑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짧게 진행되고 넘어갔는데 쇼펜하우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쇼펜하우어는 원래 염세주의자하고 비관주의자입니다. 근데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불행해지지 않기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앞으로 다가올 불행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로 내가 그 얘기를 꺼냈다. 대통령 부인의 백 이야기를. 뜻이군요. 예,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렇지만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언급한 바가 없다. 그건 명확하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끊고 이 사실은 백 문제는 놔두면 불행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는 조치였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인 방향을 당내에서 있을 수도 있는 말하자면 사퇴론을 일축시키면서 아주 명확하게 좌표를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겨냥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표현했습니다마는 김경률 사퇴론인 더 이상 불거질 이유가 없고 대통령실도 공격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면 전환과 더불어서 명확하게 한 방향 정렬로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상황은 명확하게 봉합이 됐거나 뭐 끝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덮고 지나가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서로 이제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히 읽혀지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언제 사과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국민 눈높이, 국민의 걱정 이 부분만 언급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국민 눈높이가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그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공을 용산으로 넘긴 거죠. 그래서 지켜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굉장히 이제 태세 전환을 했어요. 그 전에 인터뷰에서 보여줬던 좀 약간 들뜬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조금 목소리 톤도 낮고 조금 차분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본인이 판사입니까? 왜 이건 아무 문제 없다고 규정을 하죠? 저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2022년 연말에 검사 의견서에 그 모녀가 약 23억에 가까운 뭐 21억 5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명확하게는 23억에 가까운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그거 문재인 정권 검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기소했어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명백히 2022년 연말이면 윤석열 정권 검사거든요. 지금 그 논리에 따른다면 기소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김경률 비대위원이 본인 해석대로 이게 아니다라고 규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급한 이야기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오만하게 보입니다.